여러분, 임대차 그 3법이 나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실제로 세입자와 임대인의 이런 분쟁이 실제로 엄청 많아졌어요. 진짜 엄청 많아졌고 진짜 이루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소송으로도 이어지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런 상황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법률 신문 뉴스 단독 기사죠.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내세워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는 집주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고 나서 내가 집주인인데 실제로 나 거주하고 싶어, 요구를 거절하고 있으면 그런 사유를 뭐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아니 솔직히 뭐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떻게 누가 들어가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거나 그다음에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또 그런 건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판결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2 플러스 2 2년 살았어. 또 2년 살았어.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내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뭔가 증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살아서 된다. 그거는 임대인의 편을 들어줬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보세요. 2년 뒤에 집주인이 실거주로 간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 집에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나갑니다. 임차인이 나가요. 근데 사람이 촉이란 게 있잖아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산다거나, 혹은 뭐 딸이 산다거나, 자기가 들어온다 했는데, 안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이 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을 비워서 어쩔 수 없이, 나 원래 이 지역에 살았는데, 이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안 맞아가지고, 이쪽이나 이쪽에 살게 되는 거지. 열받잖아요. 겁나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살던 집을 계속 지켜보는 거야. 매 눈으로 지켜보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한번 찾아가 봐서 진짜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심하신 분들은 우편물 있잖아요. 우리 딱 들어가가지고 우편물 같은 걸로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우편물 오면은 뭐 이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름 같은 거 나오고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나오는 날은 어차피 그 전에 살았으니까 다 알잖아요. 관리비 나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봅니다. 봐가지고 뭐 전기세라든지 실제로 다른 관리비에서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근데 이걸 왜 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 25만 원에서 35만 원 나온다고 칩시다. 평균적으로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유독 낮아. 여기는 유독 낮아. 무슨 얘기냐면 뭐 22야. 그러니까 15 뭐 이 정도 선이야. 남들은 25, 35 나오는데 이 집만 유독 15만 원 나와. 그럼 뭘까요? 뭐 빈집으로 쓰거나 뭐 공실로 두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과세를 목적으로 빈 집인데 그냥 등록만 시켜놓은 거죠. 등록만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걸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열받고 하면은 이제 바로 소송 진행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수료, 그 다음에 이거를 못 샀을 때 뭐 그거에 대한 내가 뭐 그런 이사 비용, 그 다음에 정신적 뭐 피해를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엄청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00이다 1000만 원이다 이게 아니라 최대한 뻥튀기 할 수 있는 금액을 뻥튀기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2천 정도로, 예를 들어서 500에 1000만 원 청구할 거를 최대한 뻥튀기해서 2천만 원 청구해서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들어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냐면은 집주인이 진짜 말 그대로 실거주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따져볼 문제인데, 문제는 실거주를 했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거는 뭐 배상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거나 실거주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분쟁이 돼서 법원 판결이 세입자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돈 내는 게 뭐 그렇게 또 많이 내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천만 원 2천만 원 청구하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500 정도로. 왜냐면은 상대방도 변호사를 쓸 거니까, 변호사 쓰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이사비하고 복비 해가지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좀 책정해주는, 그 정도로 좀 맞춰가는 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보다는 그래도 바뀐 이 임대차 3법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쪽에 유리한 쪽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입자에서는 물론 예전보다는 뭐 2+2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4년 동안 거주의 목적이 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고 아무래도 좀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억울하고 좀 이제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나 뭘로 보는 간에 내가 모든 거를 피해 상황을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게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돈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국민들을, 이 법이 참 좀 각박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이게 없었었던 시절에는 그냥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좀 넘어간 게 또 많았는데,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따질 거 따지고, 오히려 예를 들어 전세금이 이 정도인데, 이거 집주인, 그러니까 새로운 전세자가 나갔어. 그러니까 기존 전세가 나가고 새로운 전세자를 받아야 돼. 이거 전세금 안 올리잖아요. 그리고 기존대로 이거 받잖아요. 병신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전세금이 이 정도였고 전세자가 나갔어. 그럼 새로운 전세자 받았으면 이거 올려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받고 똑같이 이렇게 받잖아요. 병신되는 거예요, 진짜로. 왜? 2년 지나도 5%밖에 못 올리니까 최대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분쟁, 싸움, 소송만 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실제적으로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많아지고 있다는 게. 각박한 세상이 돼가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만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사건 사고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사람마다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사례라든지 그다음 판결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움직이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